여러분, 오늘도 새벽 3시에 저주에 걸리셨나요? 매번 2시나 3시에 일어나게 되면 수면의 지옥이 시작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이원구 원장입니다. 솔직히 한번 말해봅시다. 새벽 3시에 잠에서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걸 하나요? 보통은 잠에서 깨어나서 화장실을 갔다 와서 물을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휴대폰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때부터 수면의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핵심적인 것들을 빠르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보통 환자들은 잠이 안 와요 라고 오게 됩니다. 잠을 못 자는 유형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동이 안 걸리는 분들을 수면 인면장애라고 합니다. 잠이 들기가 어려운 겁니다. 불을 끄고 잠을 자게 될 때 기본적으로 30분, 1시간 이내에 잠이 들어야 되는데 그 이상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잠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수면 인면장애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주행 중에 자꾸 꺼지는 이런 분들은 보통 수면 유지 장애라고 합니다. 잠이 드는 거는 괜찮은데 항상 잠이 들고 나서 2시간, 3시간 뒤에 나도 모르게 깨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그런 분들은 일어나게 되면 잠을 다시 이루지 못하고 그냥 눈만 감은 채 천장만 보고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너무 일찍 영업 종료하는 분들, 이런 유형은 수면 조기 각성 장애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잠이 들면 7, 8시간 지나서 깨야 되는데 그보다 2, 3시간 정도 일찍 깨는 걸 얘기합니다. 보통 이런 수면 조기 각성 장애는 대부분 나이가 드신 노령 어르신들이나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있는 분들에게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3가지 유형이 일주일에 3번, 3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이걸 만성불면증이라고 합니다. 물론 내 의지적인 문제도 있긴 하지만 수면에 정상적으로 각성과 수면 리듬이 엉클어졌을 때 생기게 되고 이것은 반드시 치료를 필요로 한 상태입니다. 정상적으로 잠을 자게 되면 낮 동안에 우리가 활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세포 독성 물질인 아밀로이드 물질이 깊은 잠을 자게 되면 정상적으로 분해돼서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깊은 잠을 못 자고 수면의 질에 문제가 생기면 계속 뇌에 침착이 되는 일이 생깁니다. 세탁기로 이제 예를 들면 세탁기에서 이런 뇌촉수액이라는 깨끗한 물이 뇌 세포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노폐물들을 제거해서 배수구로 버리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활동들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 남으로 인해서 뇌 세포 자체가 파괴가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수면의 독성 물질, 아밀로이드 물질이 계속 생길 수 있는 습관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면을 방해하는 5가지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커피와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성분을 마실 때입니다. 보통은 잠을 자기 5시간 전 이런 형태의 음료를 마시게 된다 하면 뇌를 각성을 시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낮잠 자기입니다. 낮잠을 많이 자는 분들이 계실 텐데 보통 권고하는 거는 30분 이내입니다. 20분에서 30분 정도 자게 되면 큰 문제는 없지만 1시간에서 2시간 이상 잠을 자게 되면 우리 뇌가 이게 낮인지 밤인지 굉장히 헷갈리게 됩니다. 정작 밤에 분비될 수면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고 각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낮에 쳐놓은 암막 커튼입니다. 왜 이게 수면에 문제가 될 수 있냐면요, 햇볕을 받아야지만 이게 낮입니다 라고 뇌가 인지를 하게 되는데 낮에 암막 커튼을 치고 불을 다 꺼놓은 상태면 낮이 아니라 밤이라고 인식을 함으로 인해서 수면 호르몬이 자꾸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졸림증이 생기고 잠을 자는 게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자기 전에 보는 스마트폰이 수면에 큰 방해물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푸른 빛이 있습니다. 우리가 블루라이트라고 그러는데 이 블루라이트가 있게 되면 마찬가지로 뇌를 깨워주게 됩니다. 뇌는 각성이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수면 호르몬이 아닌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수면에 방해되는 여러 가지 환경들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는 우리가 높은 베개를 들 수 있습니다. 높은 베개를 베게 되면 목 부위가 불편하게 돼서 잠을 자는데 이제 어려움도 있긴 하지만 두 번째로는 인위적으로 수면 무호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 중 우리가 숨을 쉬지 않는
방해하는 무호흡 상태를 얘기하게 되는 것인데, 높은 베개로 뱀으로 인해서 우리가 숨 길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산소포가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잠을 깨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정확하게 자는 수면 자세, 특히 베개가 너무 높았을 때 방해가 되기 때문에 베개를 낮춤으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수면 무호흡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면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침대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들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수면을 방해하는 5가지 습관을 고치기만 해도 절반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에서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비법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면에 도움이 되는 호흡법입니다. 우리가 478 호흡법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냐면 코로 4초간 숨을 마시고 7초간 멈췄다가 8초간 입으로 길게 내뱉는 호흡법입니다. 이 호흡법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교감신경,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갔을 때 수면에 방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런 호흡법을 통해서 수면 호르몬이 분비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녁 산책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자기 전 기본적으로 한 5시간 전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적당한 강도의 산책은 굉장히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산책을 통하여서 약간 체온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신경 기능이 안정이 됨으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적게 되고 정상적으로 수면 호르몬이 분비되는 그런 밑바탕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잠을 자기 전에 잡념들입니다. 특히 숫자를 세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 둘, 셋, 양을 세는 분도 있고 계속 시계를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또 수면을 방해하는 스트레스 호르몬과 각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편히 언젠가 잠이 오겠지, 잠이 오면 자야지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면을 방해하는 습관도 고치고 수면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자기가 어렵고 중간에 자꾸 깨는 불면증이 자꾸 생긴다. 뭔가 뇌에 다른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수면 다운 검사입니다. 수면 다운 검사는 어떤 거냐면, 하룻밤 잠을 자면서 뇌파라든지 호흡의 흐름이라든지 근육의 움직임을 센서로 측정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면 장애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수면 다운 검사를 통해서 불면증을 일으킬 수 있는 2차적인 그런 원인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수면 무호흡입니다. 이로 인해서 불면증이 생기는 거다. 그러면 이 수면 무호흡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압기라는 기계를 처방하게 되고요. 그 외에 하지 불안증, 꿈수면 행동장애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불면증을 일으키는 수면 장애들이 있습니다. 확인이 된다. 약물로 치료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면증으로 진단이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지행동 치료라는 비약물적인 수면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약물로 치료하게 되는데, 매스컴에서 수면제를 먹으면 정말 큰일 난다, 수면제를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데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용량으로 수면제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독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면제가 기본적으로 장기간 고용량으로 쓰게 되면 내성도 생기고 의존도 생기게 됩니다. 잠자기 전에 불안 때문에, 초조함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있다면 적절하게 약을 쓰므로 인해서 불면증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치료가 되면 약은 서서히 감량을 하면서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약 없이 잠을 잘 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으로 인하여서 모든 신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들이 무너질 수도 있고 정말 잘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꿀잠을 위한 3가지 약속, 오늘 당장 실천해 보시고요. 이런 작은 습관들을 지켜도 오늘 밤 여러분들은 충분하게 불면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잠을 계속 이루지 못하고 새벽 3시만 되면 자꾸 깬다. 그러면 수면 전문의를 꼭 만나셔서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을 잠 못 들게 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밤도 평안하고 깊은 잠으로 잘 잘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